자, 오늘은 제가 찍은 시원한 바닷가 드론 영상 보시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월가의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내년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5년 늦은 출시인데요. 테슬라의 가장 시급한 것은 저가형 모델 2라는 지적 속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는 고급 스포츠카 개발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오늘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일련의 글을 통해 로드스터 생산 계획이 마침내 자리를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아니,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반값 테슬라부터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뭐 팔리지도 않는 거라면 그렇지만 왜 그런 걸 자꾸 만드느냐? 당장 테슬라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근데 말입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무슨 책꽂이에 꽂은 책을 무슨 영어책, 수학책 하듯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5년 전에 이미 나와야 되는 모델이었잖아요. 로드스터가 스포츠카.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일론 머스크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CEO로 있는 회사가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가시권의 모습이 나오는 모델들을 이제 계획들을 뭐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뭐 반값 테슬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게 배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술이 아직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5년 정도 늦어진 그렇죠? 이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시속 60마일 거의 100km 가깝죠. 96.5km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립니다. 와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을 뜻하는 이른바 제로백이 1초도 안 걸리는 고성능 모터가 장착되지만 이 정도는 전반적인 이 차의 성능에서는 내세울 것이 못 될 정도로 엄청난 기능들을 장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머스크는 오늘 밤 우리는 신형 테슬라 로드스터의 디자인 목표를 혁명적으로 끌어올렸다면서 이러한 자동차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심지어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자, 로드스터는 실제로는 테슬라가 만든 최초의 전기차였죠. 2008년에 처음 출시됐죠.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 문제점들로 잠정적으로 단종되었다가 머스크는 신형 로드스터를 내놓겠다고 이제 밝혀왔었죠. 자, 테슬라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에 계속해서 추월당하는 지금 위협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에도 알다시피 회사 출범 후 처음으로 판매 대수 기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자리를 BYD에게 내주었죠.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압도한 BYD는 이제 테슬라 앞마당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BYD가 당장은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에휴, 뭐 지금 뭐 좀 간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없으면 저 멀리 멕시코에 왜 공장을 지을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BYD, 뭐 샤오미, 뭐 최고급 스포츠카를 지금 출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죠. 자,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은 전기차 로드스터는 스포츠카 로터스를 개량한 것으로 한 번 충전에 39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입니다. 가격은 좀 비싸죠. 대당 10만 달러. 루시드보단 싸네요. 2010년 테슬라가 IPO에 나설 당시 테슬라가 판매하는 유일한 차종이었는데요. 이후 테슬라는 전기 세단 모델 S, 그렇죠? 그 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X, 그 다음에 2017년에는 가격을 대폭 낮춘 모델 3를 출시하며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죠. 머스크는 모델 3를 출시하던 당시 로드스터 개량형을 출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최고 속도 시속 250마일, 402km. 이야, 이 비행기네. 2020년에 대당 20만 달러에 내놓겠다고 장담을 했는데요. 자, 그러나 2021년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계획을 연기했죠. 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일론 머스크.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 CEO이기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6만 3천 달러도 뚫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11시 20분인데요. 현재 시각 비트코인 얼마인가 한번 봐드릴까요? 6만 1,354불. 6만 3천 터치하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와우. 반감기 앞두고
오를 거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되자마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예, 엄청난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만 않는다면, 포모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주놀과 함께 포모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미국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잠정치입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 3.3%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지?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하는 거 아시죠? 작년 3분기에 4.9% 성장에 비해서는 기세가 꺾였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도나 우려를 감안할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23년 연간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2.5%를 기록하며 2022년에 1.9%를 상회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는데요. 작년 4분기 소비 매출은 연율 3%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해서 완화 추이를 보였다고 AP통신은 평가했는데요. 작년 4분기 근원 물가지수는 2.1% 상승해 3분기 2%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물가 척도를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작년 4분기에 연율 1.3% 상승해 3분기에 2.6%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자, 올해는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억제 및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중대 변수로 예상되고 있는데, 연준이 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그 영향 속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목표인 2%에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야, 지금 이제 많이 왔네요. 그렇죠? 1.1만 사라지면 되네. 그럼에도 아직은 소비자 물가가 3년 전 대비 11% 높은 수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년 전 대비 지금 17%가 높습니다. 와, 이건 엄청나게 높은 거죠. 17%면. 그렇죠? 100불 하던 게 지금 117불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인들이 갖는 급여 상승의 체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도 느끼지를 못하는 게, 너무 실제 생활에서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내려가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월트 디즈니가 세계 최대 인구국 인도 시장에서 OTT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최고 부자와 손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CNBC 등의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 산하의 스타인디아와 인도 재벌 무케시 암바니 소유의 비아콤 양사를 합쳐 스타인디아 합작 벤처를 설립했다고 합의했습니다. 85억 달러짜리, 한국 돈으로는 11조 원의 합작 벤처입니다. 참, 인도, 그렇죠. 인도 시장을 꼭 붙잡아야겠죠. 여러분, 저희 미주놀에서도 메인 트레이딩으로 쓰고 있는 위블이 있지 않습니까? 위블이 곧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네요. 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위블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가치를 73억 달러로 평가하는 백지 수표 회사와의 합병, 이제 보통 이제 스펙이라 그러죠. 예. 미국 내 주식을 상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SK 그로스 오퍼튜너티와의 계약은 규제 당국과, 우리나라 회사인가? SK 투자자들의 우려로 압박을 받아온 백지 수표 시장에서 보기 드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자, 스펙 특수 목적 인수 회사의 기업 공개에서 조달한 자본을 개인 회사와 합병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개인 회사가 그들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긴 IPO 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팬데믹 시대 거래의 특징인 스펙은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좀 인기가 떨어지긴 했죠. 이런 거래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목할 만한 기업의 바스켓을 추정하는 D-스펙 지수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3% 하락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34% 하락했습니다. 자, 위블은 주식, 옵션 및 상장 주수 펀드에 대한 수수료 없는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양적 긴축 등으로 활동이 뜸했던 시기에 이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재개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난 몇 달간 이러한 온라인 중개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위블은 거래 이후에 현재 주주들이 합병회사의 지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훗에 이어서 자, 두 번째 증권 거래 앱의 상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주목받는 IPO 상장 종목은 그렇죠. 레딧이죠, 레딧. 예. 자, 제가 어제 늦지막히 올려드린 영상 가운데 애플의 애플카 포기에 대한 것, 시장과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것 소식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뭐 시작하자마자는 쭉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여전히 초록초록 파란불. 여러분 시장을 볼 때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테슬라한테 호재라고 했으니까 오늘 테슬라 날아가잖아요. 오늘 같은 피바다장에서. 자, 애플에 대한 걸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것은 호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AI의 승부수가 나야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성과 없는 전기차 시장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호재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AI 쪽에 올인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존하는 경쟁 업체의 AI보다 보다 나은 게 없는 AI를 발표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진짜 폭망하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AI가 아니 애플이 빨간색이 들어온 거는 시장이 되게 우울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해석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너무 좀 단편적으로 테슬라 호재, AI 악재, 시장 악재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시장 이 미국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탐욕과 공포가 어우러져 있는 거고 주식을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생물. 그렇죠? 주식을 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CEO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런 버핏도 이번에 보낸 주주 서한에서 지금 미국에서 버크셔의 바늘을 움직이게 할 정도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투기판이다라고 정말 할 말 다 하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아마존의 베이조스도 지금 주식 엄청 팔았죠. 본인이 이제 다 팔았다고 하는데 모르죠. 더 팔지. 메타의 저커버그도 180만 주를 매도했고요. JP 모건 나이먼 회장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팔았고요. 윌튼 패밀리의 홀딩스 트러스트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882만 주를 매도했다 그러고요. 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핏도 버크셔를 통해 애플 주식을 1.1%를 매도를 했고요. 자, 월가에서는 CEO들의 보유 주식 매도 행렬이 단기 고점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처럼 뭐 트위터 살려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고 아무데나 파는 거 아니죠. 시장이 이제는 꺾이겠다라는 생각 속에 분할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CEO들이라든지 이사회 멤버들이라든지 어떤 회장들이라든지 정말 돈을 팔지 않아도 되는 돈이래.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주식을 판다고 한다면 일단은 너무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매도 시그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를 보십시오. 정말 공포 탐욕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룸이 많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M7이 가고 AI5가 온다. 꼭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M7의 주식 가운데 10배거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딱 3종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엔비디아, 테슬라, 또 하나는 마소였습니다. M7 중에 3종목만이 10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메이시스 어저께 실적 발표했죠. 미국의 중산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표 백화점이거든요. 자, 한 차례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올해 말까지는 50개 점포를 우선 정리할 예정인데요. 자, 한 개가 백화점 하나입니다. 엄청나죠.
실적이 저조한 매장 위주로 정리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점포수 기준 하위 25%의 매장이 메이시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고 CEO는 발표를 했는데요. 메이시스는 팬데믹 이전에는 전 지역에 62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25곳을 정리하면서 현재 500개 곳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거치면 메이시스 매장은 350곳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 고가의 럭셔리 제품을 판매하는 블루밍 네일스와 백화점 이름입니다. 블루머큐리 매장은 향후 3년간 각각 15곳, 30곳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와, 참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메이시스는 약간 서민층 대상의 백화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가 이제 놀스룸,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루밍데일스, 블루머큐리 매장은 좀 약간 상류층, 그래서 고가의 럭셔리 제품을 많이 파는 곳인데 이곳은 향후 3년간 매장을 15곳과 30곳 늘린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있는 자들만 찾겠다. 그래야죠. 예. 자, 메이시스 백화점은 되게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858년에 처음 문을 연 미국의 대표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로 중산층의 상징처럼 여겼으나 최근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죠. 그 여파로 주가도 2015년 고점 대비 9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70% 이상 급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이시스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브리게이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작년 12월 메이시스를 5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죠. 스프링 대표는 중요한 것은 매장 수가 아니라 매장의 질이라며 소비자들이 아직 쇼핑을 하고 있는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매장을 갖추려는 것. 여러분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움직이면 사실 좀 되게 무섭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메이시스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코스코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6.84%. 그래서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 수를 줄인다는 거는 호재 아닌가요? 단기적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그럴까. 지금 M자형 하락으로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애플의 그 전기차 시장 포기 선언 이후에 지금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확정적인 거죠. 실제 여러분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애플 전기차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바로 박스 하나 들고 나오는 모습도 시장에서 많이 보여졌죠. 자,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쏟아부은 것을 왜 포기했을까? 일단 제가 좀 기사를 좀 먼저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번 뉴스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죠. 전기차 시장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과는 달리 AI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에 회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 역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애플은 이날 전기차를 연구해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 소속 직원 약 2,000명에게 프로젝트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통보는 프로젝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와 담당 부사장인 게빈 린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경영진은 프로젝트 그룹 내 많은 개발 인력들이 존 지아난디아 임원이 이끄는 AI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카가 아이폰을 대신할 딜의 먹거리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애플카 개발과 관련해 공식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왔죠. 무려 10년간 야심차게 지속해온 프로젝트지만 처음 계획과 달리 기술 구현에 난항을 겪으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력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애플카 출시는 여러 차례 미뤄져 빨라야 2028년으로 늦춰졌고 당초 목표로 했던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되게 됩니다. 이런 내부 상황과 맞물려 암울한 전기차 시장 전망이 애플카 포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65%씩 성장해온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9% 증가에 그칠 전망이고요. 또한 기술적 우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이미 포화 상태인 전기차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봤자 경쟁력을 갖추거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로는 아이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죠. 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수요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졌다.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애플은 이 시장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이런 결정은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일단 흐뭇한 미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충성하면서 잘 가라 하고 담배 한배 폈죠. 비록 후발주자라 해도 애플의 브랜드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반면 AI 시장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데요.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점유율 확보 또는 기대 이상의 수익 측면에서도 전기차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더 이상 AI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워런 버핏 회장이 지난 4분기에 이례적으로 애플 주식을 대량 처분한 것도 애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저희가 버핏이 애플 팔았다고 그때 했을 때 또 그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악성들 확 달면서 1%밖에 안 팔았는데 보세요. 좀 추세 좀 제발 읽으세요. 이 악성 댓글러들아. 아유 답답해라. 자, 여러분. 애플은 항상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적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이 전기차 시장은 약간 삼성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성의 그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그 이병철 회장도 정말 자동차의 매니아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아시죠? 어느 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이병철 두 회장을 딱 데려다 놓고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하시오.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놀이공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속도로도 없는 대한민국에 뭔 자동차.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병철 회장 먼저 우리 자연농원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로 피해가 좀 덜한 것.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현대가 그냥 얼떨결에 차를 맡게 됐는데 참 그 이후에 월남전 터지고 파병 갔다 오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래서 두고두고두고 삼성은 자동차에 대한 그 후회, 아쉬움, 그 자연농원이 이제 에버랜드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삼성 자동차가 시작이 되죠. 이건희 회장 시절에 본인의 기술력이 없으니까 르노, 삼성 해가지고 요즘도 나오긴 하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삼성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애플이 그 꼴날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실제 무슨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아를 비롯해서 닛산을 비롯해서 모든 자동차들 다 하나씩 찔러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벤치 먹었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성공하려고 올인을 했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분명히 이사회나 투자자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죠. 벌써 몇 년째입니까? AI가 혁신 없이 저렇게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하는 게. AI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전기차보다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완제품은 잘 만들거든요. 뭐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뭐 에어팟. 근데 그것과 또 AI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생성형 AI 분야에 있어서 애플이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놀과 함께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애플이 AI에 던진 승부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어저께 이 시장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딩법 원 아워 프로젝트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영상부터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